뭐 점수가 좀 안 나온 데서 슬퍼하거나 노하면 안 돼요. 뭐 시험 당일 가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니까. 자, 저 이제 54번입니까? 이 무슨 문제예요? 매수 매도 중간 생략 등기 93페이지 적고 합의했네요. 문제 합의되어 있잖아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기억.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합의했기 때문에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해도 유효입니다. 니은은 맞아요. 그 만약입니다. 대금 인상했네. 인상부를 안 주면 갑이라는 놈이 등기 주겠나? 거절한다가 돼야지. 틀렸다. 리얼도 만약 양통성이잖아. 성낙 찾아야 돼. 양도 통지 가지고 무효가 돼도 양도 통지 성인. 성인은 누가 해야 돼? 갑. 갑을 다른 말로 매도인, 다른 말로 채무자. 갑이 매도인 채무자입니다. 또 시험자 가서 채무자 하니까 헷갈리지 말고 그냥 양도 통지 성낙 찾아야 돼. 성낙을 다른 말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 몇 개가 틀린대요? 예, 그래서 4번 하면 됩니다. 93 적고. 자, 55번. 공동소유 좀 쉽게 나왔어요. 123번 적어볼까? 55번에 몇 번이 답이에요? 왜 1번이에요? 여러분, 합유자는 합유지분 상속 안 된다 했잖아. 어제 등기할 때도 했는데, 어제도. 또 나오잖아, 봐. 그러니까, 어제 수업 안 들은 분 1번 읽고도 몰랐으면, 꽃이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되니까, 혼자만 1차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래도. 하여튼 간에, 왜? 이번에도 손해평가사 보니까 2차 문제도 1차 아는 내용, 거기 지금 3점이 나왔다, 3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학계론은 어디에 나오는, 뭐 지적도 아니면 더 이상한, 이런 데서 나오잖아, 학계론 문제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이 틀린 게, 상속인이 승계하는 게 아니야. 단, 상속인은 채권을 가집니다. 2번 분할 안 되고, 3번 비법인사단 사원은 자 규약,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4번 분할 금지 갱신은 약정 몇 년? 5년. 분할 금지가 최초에 5년입니다. 다시 갱신 한 번 더 5년. 몇 년? 5년. 10년까지 갑니다. 5번 공유입니다.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럼 합유 지분은 어떻게 돼? 저는 동의받고 처분하는 거예요. 합유 지분은 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야, 이런 거는 무조건 55번을 맞춰야 돼요. 예. 참고로 일 안 나온다 그러시면 갑을 병 공유 지분 딱 줍니다. 그래서 나와요. 그 다음 56번. 을은 자기 토지에 관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그래서 갑이 지상권 을이 지상권 설정자, 갑이 지상권자. 갑이 한국전력이야. 지상권하면 뭐 생각해라? 한전. 129페이지 적고. 그래서 어디 지상권 설정자 토지 주인이고, 여기서 갑이 지상권자 한전이다. 뭐 철탑이나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자, 1번이 무슨 말이에요? 갑이 무에게 지상권 가지고 또 저당을 잡혔네. 되나 안 되나? 자, 이겁니다. 7번 봐요. 지금 그 지분은 이런 거예요. 을이 갑에게 지상권 설정해주고, 갑은 다시 누구에게? 병도 아니고 무네, 그냥 무. 병하면 좋은데, 무에게 뭐 한 거야? 지상자가 저당을 설정했잖아. 이거야, 이거. 그럼 지상권 말고 지역권은 안 되고 전세권도 저당권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지로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즉시 지우고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효력이 생깁니다.
적시를 뭘로 바꿔라? 상당한 기간. 자, 2번. 자, 줄 거예요. 두 번째 줄. 치료 결정이 없으면, 여러분, 법정이다 이런 데는 관세부상 법정에서 치료 결정 안 하면 치료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정하고 안 주면 2년 동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년 이상 연체하면 결정했는데, 치료를 얼마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2년 이상 소멸 청구지만, 지금 결정 자체가 없잖아.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연체를 주장할 수 있다면 틀려. 없다. 왜? 결정이 안 됐어. 3번. 치료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군을 양도하네. 어른 약정이 등기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면 틀려. 그래서 자 2번은 이런 겁니다. 치료는 성립요소가 아니지만 등기를 안 하면 정액이 안 되고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없다야. 그거 한번 찾아줄까요? 129페이지 봐요. 몇 페이지? 129에 필수 몇 번이고? 2번이잖아. 그 지문이야. 필수 몇 번? 2번 한번 읽어봐요. 등기하지 않으면 뭐가 없고? 대항력이 없고 하나 더 정감도 없다. 여러분 분명히 지도는 성립요소가 아니야. 하지만 등기하면 이렇게 좋고 등기 안 하면 주인이 바뀌어도 지상권자가 바뀌어도 대항력이 없고 정액도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은 누가 바뀐 거야? 주인이 바뀌었다, 지상권을 넘겼다. 권을 넘겼잖아. 그래도 어른 지료 등기 안 하면 새로운 주인에게, 주인이 이제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틀렸다. 요것도 해야 돼. 지료를 등기 안 하면 정액도 안 되고 대항력도 없다. 자,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적입니다. 자, 주인이 바뀌는 거야, 설정자가. 그럴 때, 자, 연체기에는 2년이 안 됩니다. 앞사람 합산돼?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답이. 합산하여 되었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합산하면 안 된대도 자기 그만 2년 이상이 돼야 돼요. 5번. 갑이라는 놈이 지상권자잖아. 자, 건물 소유권은 유보하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고, 반대로 지상권은 유보하고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건물 소유권이 지상물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고?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틀렸다. 없다가 아니다. 건물은 놔두고 지상권만 넘길 수 있고, 반대로 지상권은 놔두고 건물만 넘길 수 있는 거야. 지상물만. 그래서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지상물과 지상권. 이렇게 됩니다. 자, 57번. 57번은 몇 페이지에 있어, 우리 요약집에? (3페이지) 있잖아. 3페이지. 이야, 3페이지. 그냥 3페이지. 요약집 3페이지. 저 공사옴미 보입니까? 밑에서 5번째 줄에 공사옴미. 공이 뭐고?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온천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인에게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 다 4개 다 공사옴미. 야, 이렇게 완벽한 요약집이 있는 줄은 신도 모른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나와도 나중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문제가 틀리는 거야. 이 문제 어디서 봤네? 그 정도 되면 그냥 합격이지. 공사옴미. 자, 공이 몇 번에 있노? 디귿에 공원 이용권 찾았어요? 그게 또 안 보여. 그 앞에 걸린 뭐고. 사가 뭐고? 사도토행권이 어디 있노? 니은이라고? 니은.
타인 토지, 이게 사도잖아. 사도 동양권 없다. 타인 토지가 가서 물건에서 동양권, 이 사도냐, 사도. 남은 토지 사도. 또 사도를 못 찾아. 이처럼 봐. 온이 뭐고? 온천에 가는 권리, 온천권 마지막. 미는 이제 맨 앞에 보이네? 미등기, 무가, 건물의 양수인. 이 네 명 다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공사온미. 예, 수고했어요. 58번. 점유다 옳은 거 101페이지 맞았고 1번은 뭐가 틀렸노? 자, 여러분 두 번째 줄에 간접 점유 줄 거. 여러분 간접 점유는 모두 인정한다 부정한다? 모두 인정이야. 그냥 모르면 긍정이야. 간접 점유가 가진다 맞다 인정한다 맞다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1번도 간접 점유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다. 2번도 보자. 2번 간접 점유 돼 안 돼? 된다 되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다. 다시 간접 점유자가 누구고? 임대인. 앞으로 간접 점유가 나오면 모두 인정 끝. 더 이상 묻지 마. 뭔지 몰라도 인정이야. 부정하면 틀려. 다시 뭐라고? 간접 점유는 모두 인정한다 안 한다? 왜? 몇 점 나왔는데? 몇 점 나왔는데 그 계산기 늘리거나? 아니 몇 점 나왔어요? 오늘 거. 와, 62.5네. 좀 차고 오는데. 예, 좋아요. 그렇죠, 예. 이 문제. 아예, 진짜. 이 문제 50점 받아도 무조건 시험자 가면 70점 가까이 나옵니다. 아,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희망 줄 필요 뭐가 있노? 솔직히 학원 원장은 내년 뭐 손님이 더 중요한데. 참. 맞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 수업 해줘야 되나? 토요일 안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지. 미치도 해주나? 그리 따지면. 공산주의다 아니고 전원합격은 자본주의에서 뭔 일어난다. 참. 그 전원은 무슨 전원? 수업 들은 사람은 전원. 그래요. 다시 간접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인정한다. 외우시고 3번이 왜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 요즘은 이해돼야 돼요. 저번에도 나오고 우리 저 박물관 모의고사도 나왔다 저번에. 그렇죠. 자, 줄 거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 그럼 소유권 시효취득은 자주야 타주야? 자주 점유다 이 말이야. 그럼 자주 점유 적고 추정된다 저거.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노? 부정하는 상대방 요리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게 자신 점유가 자주라. 야, 부정하는 놈이 타주를 입증하는 거야. 추정이 되면 누가 입증한다고? 부정하는 상대방. 그 지문입니다. 4번. 자, 양도인이 팔은 놈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같아요. 등기부상은 또 이강술 돼 있고 이강술이 나와가지고 신부정 내가지고 팔았다 이 말이야. 그때 산 사람 양수인은 그 명의를 의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매수한 놈은 과실이 없는 점유자 맞잖아. 왜? 등기부에 있는 사람하고 실제 나온 사람이 같단 말이야. 그걸 확인하고 샀는데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노? 동일인지 아닌지 뭐 감정해야 되나? 4번이 정답. 5번이 또 뭐가 틀리노? 자, 이거 야라. 이제 선의 점유자 나오고 악의 점유자 갈 때는 자고 소재기
선소악이야. 선이 점자가 악이 점자가 될 때 언제라고? 소적이야. 선소악이야. 선이 점자는 언제부터 악이 점자로 본다? 소적이시. 선, 소, 악. 선이 점자는 패소 확정 판결이 아니고 소적이시부터 뭐라 된다고? 악이 점자로 본다야 추정한다야. 본다. 본다도 중요하고. 선이, 소적이시, 악이, 선, 소, 악. 그런데 자주가 타주될 때는 언제고? 패소 확정 판결. 다시 뭐라고? 자주가 타주될 때는 패소 확정 판결이에요. 그 시점이. 선의가 악이 좀 될 때는 소적이시. 중요하다. 자, 59번. 점유자 회복자. 옳은 겁니다. 105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점유자 회복자. 저녁에는 5회를 부르는 게 좋겠어요? 10회를 부르는 게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안 오겠지만 오실 분은 편하신 걸로. 알았어. 프린트는 5회 해놨어요. 그냥 5회 프린트. 예, 차려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5회 하고 이번 주 토요일은 6회 하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은 7회 하고 저녁은 8회 하고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전이든 저녁이든 한 번 끝. 그래 되면 10월이다 벌써. 네, 다 할 거예요. 자, 1번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유익비가 돼야지. 가액정가 나오면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야. 2번 악인의 어떻게 해야 되노? 전부잖아. 선이 자주가 현존이 선자 현존. 3번. 자, 3번은 뭐가 들리는 거야? 악의 점절은 소비하이 거라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봐요. 과실 없이가 아니고 과실로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해야 돼. 과실 없이를 과실로. 없이를 빼야 돼. 4번. 과실을 지득하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잖아. 틀렸다. 없다로 가 있는 거 마지막에. 5번에 유익비는 상환계획 허위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상당한 기간 허여는 필요비 안 돼. 유익비만 되고 그 상환 기간 허여를 받으면 유치권이 안 되잖아. 틀린 거야. 기간 받았으니까 안 돼야지. 원래 필요비 유익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간을 받은 거야.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 좀 제가 유익비가 없는데 좀 기간 좀 주세요. 그럼 기간 동안은 유치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되는 거야.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고 돼야 돼. 옳은 거는 몇 번? 2번이죠? 예. 60번 지역권 137이나 적고 1번 취득 줄 거라. 취득은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에도 다른 공자 효력이 있다 틀렸다 없다를 바꿔라. 2번 요역지 전세권자도 지역권 됩니까? 예. 그래서 성역지든 요역지든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요역지 나왔지만 성역지 나와도 돼. 폐넥을 주는 성역지 받는 요역지 둘 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뭐가 아니어도 된다?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할 수 있다.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자, 2번 되었고, 자, 3번. 요역지는 요역지는 전부고 일부 안 되고, 성역지는 일부 되고, 이런 불법 점자가 시효취득 됩니까? 안 된다고.
5번은 저번 주에도 나왔던 거래. 시효취득 했을 때 마지막에 성역기 소유가 입은 손실은 보상해야 된댔잖아요. 이게 정답이다. 5번. 5번도 우리 기출 문제야. 시험에서 그대로 나왔어. 5번도. 지역권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137, 138페이지 요약집 있으니까 같이 한번 쭉 보면서 지역권은 무조건 맞춰야 돼. 여러분 이거는 지문이 간단하잖아요. 봐요 이렇게. 자 61번이 유치가 나왔네. 62번도 유치네. 어느 해에 따라서는 유치권이 2개 나올 수도 있어.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출제자가 뭐 2개 나오는데 어쩌겠노. 보통 유치권은 한 문제 나오지만. 자 기억 갑니다. 61번에 기억이 뭐가 틀리노? 포기특약. 제3자가 유치권을 포기특약 할 수 있나? 이거 먼저 알아야지. 유치권을 얻기로 하자, 포기하자, 배제한다는 특약이 되나 안 되나? 된다. (151페이지) 적고. 자 그래서 제3자가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포기특약 했다면 제3자도 주장한다. 자, 니은이 무슨 말이에요? 유치권자가 경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틀렸다. 디귿.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가 뭐고? 반지를 했지. 반지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 반지. 리얼에 권리금 바람 유치권이 안 된다. 답은 틀린 거랑. 예, 4번.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기억이 가장 어렵다 제가 볼 때. 야, 왜 이 기억이 어려운가 하면 유치권은 물권이잖아. 물권은 강행 규정이잖아, 대부분이. 근데 유치권 배제 특약은 임의 규정인 거야. 그래서 포기 특약할 수 있다는 거. 자, 니은에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 있다는 거. 자, 62번. 결령관계. 자, 역시 151입니다. 기억에 권리금 줄 거라. 니은에 보전금 줄 거라. 둘 다 돼, 안 돼? 안 되죠? 디귿의 가축이 손해에 대해서는 되죠? 답은 3번이. 아마 이게 작년 문제다, 우리 시험에 아마 내 생각에. 권리금, 보전금 안 된다. 가축 손해는 된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손해배상이 지금 봐요. 여러분이 이제 농작물을 기르고 있는데 옆집 가축이 먹었어. 절반을 먹어버렸어. 수익이 만일에 100만 원 나는데 50만 원만 날아간 거야. 그 손해배상 가지고는 가축을 뭐 하면 된다? 유치하면 돼. 옆집 개가 먹으면 개를 잡고 있으면 돼, 그냥. 근데 개가 또 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 가지고는 유치권이 되는데 안 되는 게 뭐고? 손해배상 중에서 앞에 너무 물이 안 글물었나? 응? 151페이지 펴봐라. 그렇지. 사람의 신뢰 위반. 찾았어요? 그 손배는 안 된다. 다시 이제 151페이지 한번 가보자. 맨 위에 박스 봐요. 권리금, 보전금 안 된다.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다. 앞에 뭐? 사람의 신뢰 위반 손배 안 된다. 그 밑에 부속물, 지속물도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된다. 그 매매대금으로 발생하는 뭐? 자, 거기 매매대금 때문에 생기는 무당이득도 안 됩니다. 매매대금 상당하게 무당이득도 안 돼. 그게 매매대금에 섞여 있다 보면 돼. 그게 몇 번인가 하면 3번 읽어봐요. 3번. 몰라도 돼. 그 다음 읽어봐.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이잖아. 안 된다. 끝. 매매대금이 붙어 있잖아. 그렇게 기억하면 돼. 무슨 말인지 몰라도 신탁자 이런 거 몰라야 돼. 매매사금 상당 안 돼. 수고했어요.
유치원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참 잘하고 있어요. 올해 뭐 합격자 많다. 자, 63번 저당권이다 틀린 거. 1번 저당권은 피담보증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맞아요? 2번 저당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까지가 누구고? 제3취득자를 했잖아. 그러면 5번도 가보자.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한 제3자가 누구라고? 그래서 2번 5번이 다 무슨 문제다? 제3취득자. 그래서 2번에 경매이 될 수 있고 5번에 비용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그게 5번입니다. 3번이 왜 답이에요? 저당 건물 효력은 건물수를 목적하는 지상권에도 미치죠. 3번이 안 되면 157 적어요. 157. (157의) 마지막에 있습니까? 필수? 마지막이죠. 157의 마지막에 뭐라 해야 되나 쭉 읽어봐요. 마지막 4번인가 뭐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자, 그럼 다시 4번이 뭐예요? 문제에서 4번. 마지막에 차임채권 줄 거라. 차임채권은 뭘 말한다? 과실을 말한다. 뭘 말해? 과실. 뭐라고? 과실. 자, 이 과실에는 저당 효력의 원칙은 없고 압류 후에 미친다. 뭐라고? 원칙 없고 압류 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 이전의 미치지 않는다 맞잖아. 압류 후에 미친다 했으니까. 차임 채권이 나오면 과실입니다. 언제 미쳐? 압류 후. 다시 언제 미친다고요? 압류 후에 미친다. 자, 64번 틀린 겁니다. 기억이 무슨 문제예요 이거? 기억이 뭐라고요? 응? 여기 물상대위 지문이야. 물상대위. 적어라. 148페이지. 자, 요약집 148 갑니다. 무슨 대위라고요? 물상대위. 이게 물상대위 문제라도 물상대위. 자, 148페이지 마지막 보면 물상대위 나오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 됐습니까? 해비취득시 보상금은 그 해비취득은 매매를 했잖아. 글자만 보상금이지 거의 뭐다? 매매대금을 해도. 그래서 물상대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잖아. 거기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 수령 해비취득 나오잖아. 두 번째. 그 다음 줄 보상금 물상대위 없다. 기억은 맞다. 니은은 또 무슨 말이고? 여기 지연이자 지연배상이잖아. 158 적고 그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라고? 1년분인데 그거는 후순이자지. 채무자는 다 갚아야 했잖아. 2년이든 3년이든. 채무자 나옵니까? 그래서 자,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맞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가 하면 요약집 몇 페이지 있다고요?
158에 박스 있잖아. 박스 지연이자 안에 있잖아. 안에 1년분은 후순위자 기뭐 제3예연 제한이다. 마지막 점 채무자계는 다 갚아야 된다 돼 있잖아. 그 이야기다. 디귿 또 나온다. 이거 어디 나온다고? 63분의 1번하고 똑같잖아.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양도 없다. 디귿 틀렸다. 리얼 저당권은 물권적 반환 줄 거래. 반환이 그 눈에 들어와야 돼. 반환 청구는 있나 없나? 또 지역권도 없지. 반환 목적물 다음에 반환이 중요한 거야. 반환 없다. 지역권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이 없다. 그래서 준용되지 않는다 맞잖아.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디귿 하나 보게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65번부터는 이게 무슨 문이고 이거? 계약법. 야, 65번 풀으신 분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왜 틀렸을까 한번 먼저 고민해보자. 173페이지만 적어보고. 자, 이런 게 문제 나오면 처음에는 이렇게 딱 적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 173. 자, 소유권 넘기고, 뭐, 언제, 지상권, 지역권, 이 문제잖아, 이 문제. 요거네, 이거. 요거다, 이거. 청락, 성락. 자, 먼저 문제 봐요. 갑이란 놈이 을에게 청약을 언제 해서 청약한 거를 모르고 도착은 언제야? 5월 1일 도착했네. 성납 기간을 며칠로 정해서 5월 8일로 정해서 청약은 도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도달되었다. 문제가 얼마 팔겠다고? 5개. 자, 그러면 7번 봐요. 누가? 상대방 을이 뭐 하면 돼? 이제 계약 성립하려면 알았어 5개 살게요. 이게 무슨 주의고? 격제자 성남에 있으면 되잖아. 발신이야.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성락은 청약 5가 일치가 돼야 돼. 자, 그런데 자, 기억 읽어봐요. 언제 성락했노? 그러면 자, 봐요. 요놈이 성락이 5월 8일인데 5월 15일 발신해서 당연히 늦게 갔겠지. 이 기간보다. 발신이 늦으면 이거 뭐 5월 만 18일을 갔다 가져가자. 이게 뭐가 된다? 연착된 성락 적어라. 뭐가 돼? 그럼 연착된 성락이 되면 칠판 갑이 마음은 성립하노? 성락하면 성립하잖아. 봐요. 이거다. 자, 여러분 그 교재 어디 있는가 하면 거기 자 175페이지 봐요. 요약집 175 하단에 세 가지 어떻게 했습니까? 연착된 성락이 있어요. 옆에 읽어봐요. 그래서 청약자가 뭐하면 성립한다 했죠? 다시 175 마지막 칸에 연착된 성락 박스. 자, 마지막에 조건 변갈 성락도 읽어봐. 여기도 아까 그 연착된 성락처럼 화살표
청약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 적을 했을 거야 아마 수업 시간에. 안 적었어야지. 자, 그래서 1번은 연착된 승낙은 원래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하지만 갑이 많으면 승낙하면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뭐라 해야 된다 우측에? 계약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가 틀린 거야. 갑이 승낙하면 성립한대도 그냥 성립하지 않는다까지는 맞아. 그냥 여지가 없다가 아니잖아. 갑이 승낙하면 성립하잖아. 표현 조심. 이거는 뭐야 복수가 걸린 게 아니야. 맞는 지문이야 그대로 100%. 자, 니은 가보자. 을이 어떻게 했노? 어떻게 했노? 5월 8일 갑에게 7억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어떻게 됐노? 도달했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뭐고? 조건이나 변경을 한 승낙이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노? 7억이니까 잘못이라고 이런 거 빼고 일단 조건이나 변경을 간 승낙이면 새로이 뭐 한 걸로 본다고? 청약권을 보잖아. 그러면 성립한다가 맞아 틀려? 틀리고 아까 저 기업처럼 다시 승낙한다면 갑이 성립할 수 있다. 이래 나와야 돼. 승낙이 안 된대도 왜? 금액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승낙만큼은 청약과 일치가 돼야 된대도. 청약이 5억인데 7억이잖아. 디귿. 언제 발송했노? 언제 갔노?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 발송을 언제 했다고? 5월 7일. 도착은? 늦었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기억처럼 연착된 승낙이야. 기간 지났잖아. 승낙기간.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격지자 승낙은 발생할 때 성립한다. 맞아. 단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에 5월 4일 날 했어. 그래서 5월 7일로 간 거야. 발신은 언제 하고? 도달은? 그러면 언제 성립한다? 4일 날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5월 7일 날 해가지고 늦었잖아. 5월 10일이잖아. 발신은 빨리 했는 이거 뭐야? 낸지 모르지만 요거 늦어버렸잖아. 그럼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격지자 승낙은 발신주인다는 건 꼭 함정이 있는 거야. 승낙 기간 내에 도착되면 이게 숨어 있어. 그걸 찾아야 돼. 그러면 또 이거 하고 그럼 다시 절판 봐요. 자, 5월 7일을 했는데 늦었잖아. 5월 7일 발송했는데 늦었잖아. 이거하고 문제를 바꿔봅니다. 자, 청약이 언제 왔노? 1일날 도착돼서 효력이 생깁니다. 을이란 승낙자 입장에서는 청약 조건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발이 그 다음날 5월 2일날 뭐 했노? 발신을 했는데 발신 날짜입니다. 다 늦은 거야. 5월 10일 간 거야. 이 두 가지는 같다 다르다? 또 다르다는 거야. 어찌 다르노? 여기 뭐다 여기? 일찍 했지? 늦었지? 연착이지? 앞에 사고가 붙는 거야. 이게 사고에 의한 연착된 승낙이야. 다시 첫 번째, 대부분은 늦게 해서 늦었다. 여기 뭐라고? 연착된 승낙. 두 번째는 돈을 바꾸다든지 조건을 바꾸면 그건 뭐라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성낙.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청약자가 뭐하면 성낙하면 성립할 수 있고 여지가 있고, 이제 일찍 했는데 늦었다. 요걸 뭐라 불러? 이거는 사고에 의한 연착된 성낙이야. 그럼 어떻게 되노? 이제는 요거는 갑이 청약하는 게 아니야. 이때는 성낙하는 게 아니야. 요때는 어떻게 한다고? 갑이 무슨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하면 성립하지가 않고, 통지 안 하면 만다? 성립한다. 언제? 발신 5월 2일.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175페이지 봐요. 사고 연착된 성낙 보입니까? 자, 첫 번째 봐요. 줄 거요. 성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 여기 키야, 키. 요걸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 설명했노? 조건이 좋아서 발이 그 다음날 발신했다 했잖아. 근데 늦었지? 늦었죠? 사고로 연착이잖아. 그럼 동그라미 1번 청약자는 읽어봐. 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2번 안 하면 성립하는데 언제? 발신한 때. 거기까지. 3번은 뭐고? 지연 통지하면 연착 통지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7번 봐요. 자, 다시 여기서 자, 요 놈이 5월 2일날 한 거야. 그런데 10일날 갔어. 그러면 갑이 어디에 된다고? 을에게 연착이 통지하려 했지? 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안 하면 성립하죠? 발신 2일입니다. 그런데 갑이 미리 뭐 하면 지연의 통지를 했다면 연착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연착 통지든 지연 통지든 다 누가 한다? 갑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연의 통지는 어디 재편제가 늦게 갈지 모릅니다. 이리 통지한 줄 알고 있어. 큰일 난다. 그러면 왜 두 개 다 갑이 하느냐? 이유 설명합니다. 연착은 늦게 도착이 되고, 이게 그래 사고잖아, 사고. 지금 이 자체가 뭐야? 사이들이 사고에 연착된 성낙이잖아. 그냥 연착된 성낙이 아니고 사고에 의한 연착된 성낙이란 말이야. 그러면 갑이 솔직히 6월 10일 날 올 수도 있는 거야, 사고 때문에. 일찍 했지만. 그러면 갑이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어떻게 했노? 스탬프가 일찍 돼 있잖아. 그래서 통지하는 거야. 그럼 연착의 통지는, 자, 저 그림을 그리면 성낙기간이 5월 8일이잖아. 여기 아까 5월 10일 왔다 가정하자. 그럼 5월 10일 받고 나서 하는 게 연착의 통지야. 아시겠어요? 그럼 지연의 통지는 언제 하느냐? 요 기간 지나자마자 요때 하는 게 지연의 통지야. 그럼 연착의 통지는 아까 사고가 6월, 여기 5월 10일 아니고 한 달 더 6월 10일 도착하면 그 후에 하는 게 뭐다? 연착 통지야. 그럼 왜 지연의 통지를 하느냐? 7번 봐요. 이 갑의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란 놈이 계속 사고 싶다고 갑에게 쪼르는 거야. 나이 팔아라. 그럼 어떻게 되노? 요 갑의 을에게 청약이 있기 때문에 을이 성낙해버리면, 계약 성립하려면 요 놈이 다시 하게 되면 이중계약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해야 돼? 을이란 놈이 8일까지 기다려봐라. 내가 미리 했기 때문에 을이 성낙하면 어떻게 계약 성립하니까 안 된다. 8일까지 안 왔어. 사고로 5월 20일 올 수도 있고, 아까 5월 10일 올 수도 있고, 뭐 6일달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 한다? 지연이란 것은 발의 다음날 당신이 통지 성낙 발신을 일찍 했는지 모르지만 이 날이 지났으니까 나는 다른 놈과 계약합니다. 여기 지연의 통지야. 그러니까 지연의 통지하면 예, 연착 통지할 여지가 없는 거지. 이미 통지를 자꾸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완전히 저 사고엔 연착된 성낙이 언제 오든 필요 없이 지연 통지 날려버리면 자유롭게 이제 을과는 끝나고 다른 사람과 계약하라 이 말이야. 그래 만들어 놓은 게 지연 통지거야. 여기 이해 안 되는 분이 많아요. 오늘 잡았을 거야. 자, 두 개 오자. 그냥 연착된 성낙
안 한다. 조건 변경 성납 안 한다. 단 둘 다 누가 청약자 갑입하면 성납하면 성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일찍 했는데 늦었다. 요거는 앞에 연장된 거 앞에 사고. 그럴 때는 갑이 통지해라. 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65번은 몇 번이 답이에요? 5번. 자, 66만 하고 잠시 쉬겠어요. 매매대금 1억, 계약금 1,000만원. 이게 무슨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 196만 적어볼까요? 자, 1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2배를 상환 해제할 수는 있다야? 없다. 왜? 중도금 지급 줄 거. 중도금을 지급하면 뭐가 됩니까? 이행착수가 되잖아. 이행착수 전까지 하는 거야. 이행착수하면 둘 다 안 돼. 둘 다 틀렸다. 2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러분,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이 안 되지만 이거는 별도로 잔금 지급을 지체잖아. 그러면 그 67번 계약 해제 이런 것처럼 해제 효과 해제. 해제하게 되면 손해돼요? 안 돼? 돼요. 이거는 해약금 해제가 아니야. 잔금 지급 지체야. 이거는 채무불이행 해제야. 67번처럼 문제 67번의 계약 해제처럼 이렇게. 자, 3번. 매매계약에 무효 취소 줄 거라. 그럼 옆에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소멸할까요? 왜? 적어라. 매매계약, 주된 계약,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 적어라. 뭐가 주된 계약이라고? 매매. 계약금은 종된. 주가 잘못되면 종은 잘못됩니다. 만일에 이걸 바꿀까? 계약금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매매 계약도 효력을 소멸한다면 틀립니다. 주가 잘못되면 종이 잘못된다. 하지만 종이 잘못돼 대해서 주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1,000만원은 정약금 성질이 있다. 모든 계약금은 정약금은 증거음이에요. 증거. 모든 계약금은 어떤 성격이 있다고? 증거인 정약금 있다. 마지막.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해야지. 왜? 요물. 그래서 전부 지급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면 틀리지. 요물은 계약금을 1,000만원 주기로 했죠. 900 줘도 안 돼. 전부 줘야 돼. 왜? 요물. 올해 계약금 계약이 2년 연속 안 나왔댔지. 올해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계약금 계약은 3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러면 쳐들어가야 돼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